우리가 왜 마더 테라피라면 엄마가 자녀를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마더 테라피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엄마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왜? 내 아이는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보는 거야. 아이디어가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 제가 이 미래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없는 엄마를 대처하는 아이들의 방법을 이제 가르치는 솔루션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몇 살 때부터 가르쳐야 될까요? 뭐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될 것 같아. 그거 우리 전문가 중에 누군가 한번 연구를 해봐. 그러면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럼 내가 그거 만들어줄게. 아주 모성애가 없는 엄마를 대처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모성애가 없어진 엄마들이. 네,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스갯소리를 얘기한 건데,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우리 전문가들에게 자기 자신의 미래 가치, 즉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부분, 성공에 관련되는 부분에 지향을 해 나갈 때 무엇을 찾아갈 것이냐를 설명을 할 때 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마더 테라피는 실패했죠. 마더 테라피는 명분은 좋으나 실패했어요. 왜? 고객을 잘못 읽었어요. 엄마들이 없다니까요. 어머니는 계시는데 엄마들은 없어요. 애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 왜? 그래야 뽀대 나거든. 애들이 인류대를 가야 돼. 그래야 뽀대 나거든요. 그래야 뿌듯하거든. 엄마가 된 것 같고. 그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머니들만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포커스가 잘못됐죠. 그래서 차라리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이런 거를 하는 게 훨씬 낫었는데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마더 테라피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실패했더라도 해외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한번 영어, 일본어, 중국어도 서비스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다 맞추다 보니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변경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가치 추구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자든 여자든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늘 항상 생각을 할 때 진짜 성공하고 싶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성공은 어떻게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거는 이미 훨씬 전에, 예전에 포럼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성공에 관련되는 심리에 대한 거를 한번 다룬 적이 있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는 실전에 관련되는 걸 제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미래의 가치를 만든다. 이 가치가 성공의 길이거든요. 미래의 가치입니다. 현재의 가치는 현재에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즐겁고 살아있는 거, 인간으로서 이런 거를 느껴가는 게 가치 추구거든요. 만들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가치라는 거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 거냐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만들 때는 가장 근본이 뭡니까? 내가 가치를 만들어갈 때 가장 근본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가요. 경험인가? 그 다음에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누구 거? 내 거.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갈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가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나에 관련되는 방법도 하나가 있지만 타인의 것도 있어요. 타인의 경험과 지식을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가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내 나름대로의 성공의 길에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나의 경험과 지식이든 타인의 경험과 지식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목표에 관련되는 부분은 만들 수가 있어요. 목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거를 찾을 때는 주로 뭐를 기준으로 가냐면 유행을 기준으로 갑니다.
인기 있는 거, 유행하는 거, 이거를 기준으로 가고 그래야 거기에서 가치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행과 인기에 의한 요 관련되는 일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근데 내가 경험이 없어? 그러면 타인에게 가지고 있는 경험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워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야 되겠다. 대부분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필패입니다. 일로 가면 무조건 필패예요. 패. 왜 그러냐? 여기에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 그러면은 원리 원칙에 관련되어 있는 게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이 관련된 일을 해나갈 때는 일에 관련되는 유행, 인기 관련된 이런 정보, 지식, 경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있고 내년에는 인기가 있을 것 같아. 내년엔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이게 유추가 되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뜨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돼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그대로 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면은 남들도 다 해요.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경쟁을 합니다. 이걸로 해서 만약에 경쟁을 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미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미 가 있는 사람,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경쟁을 해서 이기겠다?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던가 그거를 갖다 뭐 계속 그냥 아주 무차별적으로 한 조단위 가지고 있던가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만한 어마무시한 이런 기초 베이스가 없으면 경쟁에서 못 이긴다니까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행하고 인기 끄는 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수 인원들이 그걸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 소수 인원 10만 명이 시작을 해서 한 5명이 성공. 이거 몇 퍼센트의 확률이에요? 예? 만에 한 명 0.01%의 가능성입니다. 10만 명에 한 명이면 0.001%의 가능성인데 요거는 0.005%의 가능성입니다. 0.005%의 가능성으로 내 인생을 건다? 이건 필패예요. 왜? 여기 들어갈 확률은 없다는 뜻입니다. 확률적으로 너무 낮아요. 그 확률적으로 낮은 것에 내 전부를 걸어버립니다. 이거는 결국은 내 가치, 즉 성공을 만드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찾아가야 되느냐? 여기서 한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했죠. 뭐가 있다 했습니까? 기초. 첫 번째는 이게 기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경험과 지식에 관련된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기초가 반드시 자본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본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기초가 바로 뭐냐면 여기와 결합을 할 때 이거 결합을 해야 되거든요. 결합을 할 때 돈, 인력, 인맥, 기타 등등 이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따라가면 타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기초가 있을 거예요. 타인에게 없는 기초. 타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기초를 결합을 딱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어요. 왜? 요거는 경쟁 상대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타인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기초에다 딱 결합하는 순간 경쟁 상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즐기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목표를 향해서. 이게 5년 후에 성공할지 10년 후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가치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치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행복감이거든요. 이 가치가.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다면. 자, 그러면은 타인에게는 없는 나의 기초를 여기에 결합을 시켜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둥그름 잡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전문가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론에 관련돼서 마음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마음교육을 어느 용도로 쓴 겁니까? 내 치료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치료 용도로. 그런데 이 마음 이론은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한 종류가 또 있다 그랬어요.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성마음 이론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해석하는 게 성심리 포럼이고요. 자,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원리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뚱맞게 이거 다 필요 없고 원리 얘기만 딱 하고 있으니까 원리 얘기하면 이상한 놈인 거예요. 사입인가 사입이.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원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어느 용도로 쓰고 있냐면 어느 용도로? 치료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서 치료 쪽에다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 쪽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못해요. 왜?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정보, 치료에 관련되는 정보, 지식, 경험들 엄청 많습니다. 유행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왜 얘가 아직도 버티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분명히 치료 쪽에다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중요하게 저는 생각,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저는 타인, 즉 다른 전문가들, 다른 그런 거 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여기에 볼 때는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디에다? 기초,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요거를 딱 갖고서 결합을 탁 해놓으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생긴 거예요. 그 말도 안 되게 생긴 게 뭡니까? 온라인 치료 교육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온라인 치료 교육한다 이렇게 가면요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직접 온라인 치료 교육을 통해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벗어나지면서 자연스럽게 내 심리가 조금 이따가 설명은 드리겠지만 치료가 되는 걸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연말 특집이라 해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치료되고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해본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여기선 듣도 보도 못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결합을 딱 해놓으니까 이상한 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이 치료, 이 관련되는 내용은 저에게는 뭘까요? 그게 가치예요. 가치 추구예요. 가치 추구.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를 만들어가면서 포럼하는 게 가장 신납니다. 나는 포럼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재밌습니다. 싫습니다. 왜? 이게 너무 빨리 돌아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4시간이지만 오전에 벌써 2시간은 전문가들한테 할애를 했어요. 그럼 하루 토요일 날을 6시간을 여기 서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시작할 때는 되게 싫습니다. 막상 시작 딱 하면 신나요. 왜 신나요? 왜? 내일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가치 추구를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예요. 이 포럼은 어떻게 보면. 자, 이것도 또한에 내 성공의 길을 찾은 거예요. 그냥 그뿐이에요. 저도 이렇게 많이 살아오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가 여기 가서는 옛날엔 여기 있었거든요. 경쟁에서 치열하게 이겨도 보고 정말 미친 듯이 무너져도 보고 0.05%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0.05%가 아닌 바깥에 가니까 그 성공했던 것까지도 싸그리 다 날아가는 거 경험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딱 가고 나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 못 건드려요? 경쟁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요 경쟁을 하지. 그래서 그냥 경쟁자 없이 열심히 가치 추구를 해나가는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선생님 사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요번에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놀라면은 큰일 날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왜 생기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저는 이거를 기초로 해서 만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갈 때 정보, 지식, 경험에 관련된 내 거든 타인의 것이든 이것만을 가지고서 간다면 경쟁에 치열하게 간다. 아, 이렇게 가면은 위험성이 존재하겠구나. 그러면 이 기초를 과연 뭘로 만들 거냐? 저는 이 기초를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으로 제 기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기초를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갈 것이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를 찾으면은 그거에다가 이 결합하는 것만 제대로 잘 결합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의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길로 갈 때 무엇을 가냐면 실패는 안 합니다. 성공은 모릅니다. 최소한 실패는 안 해요. 왜? 가치 추구는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고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경쟁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패가 만들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필패. 패배는 엄청 아픕니다. 가치 추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너지지는 않아요. 최소한. 그러나 성공은 잘 몰라요. 왜? 이놈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인지, 설령 틀렸다 손치더라도 나는 잘못 살지 않았어라고 떳떳할 수 있어요. 최소한. 실패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또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또 하나를. 왜? 여러분들에게 마음 이론이 어떻고 성마음 이론이 어떻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언제부터 합니까? 5년 전부터 했습니다. 심리 포럼을 통해서. 이게 포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려주자. 마음 이론이 이렇다, 성마음 이론이 있다. 그나마 여러분들은 마음 이론, 성마음 이론 조금이라도 들었고 조금 아니까 여기서 필요해서 오신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여러분들 말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내 필요한 것만 보지. 그래서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마음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관심 없어. 아, 그렇구나, 끝. 네가 뭔데, 쉐이야, 사이비야. 이런 얘기들 그냥 수없이 나옵니다. 전 그거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이렇게 100번, 1000번, 10,000번 떠들어봐야 제가 죽는 날까지 떠들어도 마음 이론이 뭔지 성마음 이론이 뭔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제가 완전 판을 바꿉니다. 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게, 그전에는 치료라는 걸 딱 보니까 아픈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 일단 아픈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프니까 이거를 마지못해 듣는 거예요. 왜? 치료하려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게 이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이런 거구나. 이제 거기까지는 됐어요.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기초가 뭔지 모르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절대 갖고 있지 않은 뭔가가 나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안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다 사람으로 죽는다라는 그 논제를 가지고서 한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그게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카드를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저는 그 카드를, 이거를 두 번째 발견했을 뿐이에요. 첫 번째는 여기서 살다가 일로 넘어오면서 그냥 발견한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진짜 한번 응용하는 방법, 저는 치료에 관련된 쪽에다가 썼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아듣기 쉽게끔 할 수 있는 것,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뭘까? 결국은 뭐냐면 마음이 됐던 성마음이 됐던 뭡니까? 인간관계와 다 연결이 돼 있죠. 인간관계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아이디어는 다 제 가치 추구의 아이디어예요. 가치 추구의 아이디어.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과연 내가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거 생각 안 해봤죠? 그거 생각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뜬금없이 오픈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뜬금없이 오픈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마음 이론과 성마음 이론이랑 딱 결합을 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역학이랑 한번 결합을 한번 딱 해봤어요. 역학.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역학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원리, 무슨 방법,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그걸 배워서 그 분야로 들어가겠다? 경쟁해서 이기겠습니까? 그거 못 이깁니다. 그런데 역학에다가 뭘 결합을 했냐? 요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을 확 결합을 하고 나서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심역법이 오픈됩니다. 이건 1월 달에 오픈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거를 전담을 해서 정말 해가지고 내 걸로 해서 만들어가는 이제 그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역학을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뭐 토종비결을 보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보고 왜 봅니까?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요. 뭐가 궁금해요? 미래가. 그러면 이게 미래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미래 예측이 엄청 정확합니다. 왜? 마음이론과 속마음이론을 근거로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러나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석을 안 합니다. 뭘로 해석합니까? 바로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원리에 관련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치료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애쓰지 마라. 이거 원리 알려고 하지 마. 그냥 치료만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원리 알려고 하지 마. 네 미래가 이렇게 돼. 라고만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는 게 희노애락 아시죠? 이게 뭡니까? 감정과 기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기륭화복을 이제 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흥망성쇠도 도출을 해내요. 뭐에 의해서? 요 공식에 의해서. 근데 너무 똑같아요.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이비 같죠? 저 사이비 같잖아요. 근데 원리 빼놓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걸 뭘로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은 타인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비록 내가 아파서 치료는 했지만 이게 기초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원리. 그런데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이 원리의 기초에다 딱 두고서 정보와 지식 이거 여러분들 찾아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여기에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원리, 기타 등등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왜 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역학에 대해서 어느 특정한 한 분야가 됐던 그것의 원리 산출하는 방법, 기타 등등 이게 왜 필요한지 뭐하는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정보 지식으로 널렸어요. 널려있다고요. 그거 널려간 거 쭉 종합해서 보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다 관심이 있어요. 미래는. 그냥 거기다 그냥 툭 접목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무슨 얘기냐면 가치를 만들고 성공의 길로 가려면 너미 한 걸로 가면은 무조건 필패입니다. 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미 안 하는 걸 하면은 필패될 확률이 더 커요. 필패될 확률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보, 지식, 경험이 아예 없는 생소한 새로운 분야, 새로운 거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본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벤처라 그래요. 그게 벤처예요. 말 그대로 모험이야. 근데 실패할 확률은 99%입니다. 실패 확률이 99%예요. 성공할 확률은 1%예요. 자, 그런데 벤처가 나을까요? 이거 따라가는 게 성공할 확률이 좋을까요? 그래도 벤처가 훨씬 높아요. 1%야. 여기는 0.005%고. 그래서 벤처 정신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특히 없는 거를 만들어서 진짜 한번 가치를 추구해 보는 거예요. 실패할 확률은 99%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고. 그런데 요즘은 벤처가 아니죠. 뭡니까? 요거에다가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력. 이게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꼭 제가 마음이론, 성마음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거를 결합을 하는 그 자체가 벤처예요. 해볼만 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패할 확률은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실패할 확률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벤처를 예를 들어서 99%에서 1%의 차이점이 바로 뭐냐면 이게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냐? 의 차이입니다. 이거 남들 다 할 수 있는 거면요. 실패할 확률이 99%. 그러니까 99%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1%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른 놈이 아무리 가지고 가려고 용 빼도 이게 없어요. 합니다. 우리 그걸로 평가 안 하잖아요. 여기는 고객의 리드부. 여기는 나만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평가 안 하거든요.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실 일들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가 한번 가치 쪽에 관련돼서 만들어서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에 가는 거는 맞아요. 방향은. 그러나 그냥 가면은 경쟁에서 무조건 성공할 확률은 0.005%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이게 딱 들어가게 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최소한 실패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를 하느냐? 이 기초라고 생각했던 게 남들도 다 갖는 기초네? 그건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가져갈 것인지를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 그거는 장밋빛이에요. 그림이 맞아요. 여기서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막상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붙으면서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근데 내 인생을 걸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그 순간 전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가치는 이 가치 추구의 길은 한 번 가다가 무너지잖아요.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의 심리로 한 번은 가야 돼요. 가서 나름 정리를 해놓고 가치를 다 잃은 상태니까 정리를 해놓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카드 하나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아직은 많아요. 기회가.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지금 현재 하는 것을 제외하고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것뿐이죠.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결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분명히 그게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그걸 안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에 관련되는 거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나와의 싸움, 원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패 안 하려면 이거는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요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나만의 것인지 아닌지는 또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이게 진짜 나만이 있는 거구나. 결합을 해. 결합할 때 이제 필요한 게 도움받는 거예요. 야, 요거 요렇게 결합하려고 하는데 요걸 어떻게 결합할까요? 요렇게 그런 걸 도와주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멘토고 그리고 그게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빠져야 돼, 그 사람이요. 내가 요만큼 도와줬으니까 너 다 내놔, 이 새끼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내가 내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서 진짜 가치를 만들면서 성공의 길로 어떻게 갈까? 이거는 남자, 여자에게 다 해당되는 사안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도. 근데 아무도 이거를 얘기를 안 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로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거 얘기는 진짜 잘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요거 얘기 안 가르쳐줘요. 요거 안 가르쳐줘요. 요거만 빼놓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오는 거야. 그럼 다 맺게 되는 거야. 경쟁을 안 해요. 경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치 추구는 패배가 됐을 때는 너무 데미지가 커요.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원리를 좀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은 다음 얘기고 왜? 가치 추구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니까 꼭 성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를 추구해 가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내 자식 때에 또 가고 내 그 다음 자식 때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원리를 알아야 하면 그 방법을 찾아나가요.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얘기거든요. 또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면 또 댓글로 또 그렇게 달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어쩌라고가 아니라 이 원리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저의 사례도 접목을 했어요. 뭐라고? 나는 마음이론과 성마음이론에 관련된 이 기초를 근거로 해서 여기다 결합을 딱 해봤다.
처음에는 그냥 치료라는 파트에다가 결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1월 달에 오픈하고 있는 거에는 역학에다도 한번 결합해봤,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러나 전혀 다른 솔루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쓰입니까?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 툭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해. 할 수도 없고. 왜? 모르니까. 그러나 그 정보에, 즉 유행과 인기에 딱 올라감으로써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높이려고 그러면은 그게 가치 추구가 돼. 지금 현재 사회를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그래서 성공을 하고 싶고 또는 가치에 관련되는 걸 만들고 싶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원리만 알고 있어도 일단 내가 실패는 하지 않아요. 원리만 좀 늦는 건 어때요? 조금 느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실패는 안 해요. 그거 때문에 제가 연말 특집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